불허 결정을 재심하고 즉각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우리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는 역사등립포럼,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프리덤 카리지와 함께 태블릿PC 특검 추진위원회, 도외 시민단체 분들과 또 일반 우리 우국 시민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발표는 역사등립포럼 배종면 회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역사등립포럼의 회장 배종면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2차 불허 결정을 재심하고 즉각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정부 요직 관료들과 탄핵정국 이후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들의 동지들이 아직도 감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32일 새벽 3시 3분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구영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9월 11일 895일 구속 상태입니다. 당시 이영렬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 881일 만인 지난달 8월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소원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두드러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나온 결론입니다. 이렇게 법치를 악용한 정치보복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님은 치료 못하는 듯한 신체적 통증으로 더 이상 수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병요추부의 협착에 의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법 집행은 즉각 정지됨이 마땅하며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면 당연히 형집행정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당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은 수감자 건강이 나빠질 경우가 아니기에 형집행정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을 정지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9월 5일 2차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는 뉴스를 다시 접했습니다.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상이 더욱 악화돼 내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디스크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달 형집행 정지 신청을 불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제시한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미 6개월이 흐른 이 시점에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결정과 불구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하루라도 빨리 형집행 정지 신청을 승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9월 9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6개월 전과 똑같은 동일한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불허된 것 같은 통정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정, 조림 정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을 정지시킬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했다는 것은 과연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독점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할 기회를 2번이나 박탈했다는 것은 비상식을 넘어 비인간적인 조치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심의위원회는 재심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이 되는 정상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통합과 화합을 바란다면 사업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석방시키고 그리고 법 절차에 의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실규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그에 따른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며 상식을 가진 자유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에 맞춰 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을 미리 경고하며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기조로 삼는 시민단체들 역시 그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의 길을 걸어갈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895일째인 2019년 9월 11일 역사주의 포럼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프리덤 카리지 장학회 타블렛 PC 특검 추진위원회 회원 1동 감사합니다. 성명서와 더불어 추가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에 속보가 떴습니다. 9월 16일 날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깨 부위에 수술을 위하여 입원을 한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제를 나와서 가정의학 전문의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검찰에 대해서 질타하고자 합니다. 첫째, 첫 번째 형집행을 신청했던 당시 6개월 전에 수감 생활이 가능했다고 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악화되어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형집행에 대해서 뭐가 그래 급했는지 신청한 9월 5일날 신청한 이후에 9월 9일날 바로 형집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형집행을 재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 뉴스가 바로 나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차 형집행위원회에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무심하게 그냥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원회라는 이 존재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처럼 16일날 7월 위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입원을 하여서 수술 전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수술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오후라도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형집행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형집행 정지를 한 상태에서 오늘이라도 추석 연휴를 통해 수술 전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입원하도록 해서 16일날 정상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검찰은 완벽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 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발표하신 역사주의 포럼 배종현 회장님께서는 의대 교수님이십니다. 의사로서 또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의학 상식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구속된 이로 895일째입니다. 역대 대통령 이 다락 감방에 간 상황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구속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형집행이 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병 가로와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당이
혁명을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소수의 그 혁명론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냐면 먼저 대지주를 죽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지주를 어떻게 죽이냐? 그 소장농들이 그 대지주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던 그 소장농들이 다 같이 돌멩이와 또 짝대기를 아니 몸뚱이를 들고 그렇게 대지주를 죽이버립니다. 자, 뭐 축창도 있겠죠.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어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또 자유를 주체로 삼고 있던 사람들의 대주주의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소장농들, 우리 민초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선동당에서 죽였던 그 사람들은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내 양심은 그때 없었고 나는 저들에게 선동당에서 그렇게 어리석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양심을 스스로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면 저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내가 저들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뜨십시오. 주역에 동적변, 동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하게 되면 변하게 되고 그 변하게 되면 다시 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통하고 하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변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895개 이렇게 감방에 계신 분을 빨리 풀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장의 진도욱 총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인내심이 강한 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2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집행정지 첫 번째 넣었을 때 나는 아픕니다라고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2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 역시 나는 지금 매우 아프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랴부랴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척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계십니다. 저도 검찰에서 불허하는 순간 앞으로 또 6개월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아무리 빨라도 4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던 차에 이렇게 여러 시민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는 아픕니다라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프시지만 우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동욱 총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형집회 신청서를 여기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와 또 신동욱 총재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그 옆에 우리 배종균 위원장께서 우리 오늘 발표했던 성명서를 들고 계십니다. 기자회견과 마치면 바로 이 형집회 신청서와 또 성명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것입니다. 지금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들어갈 때 한 5분 정도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금 또 계신 분이 3분이고 유튜브 대표님들 중에서 한 2분 정도에서 이렇게 한 5분이 지금으로 들어가서 전달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마지막 연설을 듣고 하죠 합니다. 마무리 정리 연설을 우리 WPC 공동 대표 위원회입니까? 우리 위원회, 예, 우리 잘 아시죠?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대표님이신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예,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형집행정지 신청은 원래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도 thực質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몰랐던 게 드러났던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넣을까봐 이 문재인이가 겁먹어서 슬쩍 그냥 규칙에다가 관계자만 넣도록 바꿨는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정승길 변호사님한테. 근데 만약에 제가 관계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신청을 왔을 때 저는 1심 판결에 이제 하나 추가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유해 부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청원합니다. 제가 올렸는데요. 한 1시간 됐는데 지금 500명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100명 정도가 넘어서 뭐 어쩌고 울라불라 하면서 네모판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닫으시지 마세요. 그걸 누르시고 다시 들어가시면 안에 청원 받고 있습니다. 형 집행 정지 청원 여러분 모두 퍼날라서 바로 10만 20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을 지금 모아서 16일 전에 형 집행 정지가 되어서 우리 곁에 나오셔서 추석을까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청와대 게시판에 형집행 정지 그 관련 청원이 있다고 하니 기자회견 마치시자마자 저 청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전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지금 형집행 신청서와 또 성명서를 들고 저기 관계자 경찰 측의 접수와 또 신청서 내로 지금 접수 신청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베이제 미디어 워치 대표 고문께서 저기 브리핑을 하신다고 합니다. 잠시 한번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접수증을 받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접수증 자체를 아예 준비를 안 해놓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당사자가 되는 형집행정지가 아니고 이 관계자든 우리 같은 제3자가 되는 형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접수 달라 했더니 접수 같은 거 없다. 당장 찍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방법을 알았어요. 저기 공판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공판가 1층인데 이제 정승길 변호사가 낸 형집행정지 이 판결 신청서를 다 올릴 거예요. 저희 미디어치도 올리고 뭐 다 올릴 테니까 그거 베끼셔가지고 개인이 하나씩 내세요. 개인이 하나씩 들고 저희 공판가를 쳐들어가가지고 막 괴롭혀하네. 엄청 싸가졌어요. 진짜. 내가 그래서 엄청 화를 냈는데 지금 박 대통령 형집행정지 건인데 이게 장난인 줄 아냐 너희들. 이제 하루에 3,000명씩 온다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널리 알려서 1인당 1 형집행 신청서 내는 걸로 직접 공판가에 가서 아까 이다혜 씨였나요? 네. 그거 불러가지고 이거 무조건 찍으라 그래서 계속 막 한 달 두 달씩 해서 100만 명, 200만 명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법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저들이 간악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더 악랄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3,000명, 5천만 명, 아니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렇게 형집행 신청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토론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프리덤 칼리지와 함께 태블릿 PC 특급 조직위원회 회원 일동 여러분 외에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바로 코앞입니다. 오늘 성명서 제 앞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은 어쩜 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을 앞두고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정부 요직 관료들과 탄핵 정국 이후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들의 동지들이 아직까지 감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번 추석 잘 지내시라고 그렇게 큰 감사야 또 기도를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지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